네, 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장중에 2.4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게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지수이기 때문에 장중에 3% 가까운 하락, 즉 오늘 양시장이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장만 사실 낙폭이 좀 크게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역시도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현재 1.6%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고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1.7% 가까운 낙폭이 나오면서 세계 증시, 즉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모두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줬는데, 오히려 오늘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낙폭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모두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간단하게만 조금 정리를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투매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미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그리고 그 이하로 조금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나올 만한 위치보다는 반등에 가까운 시점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드리면서, 지금 위치는 투매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현재 좀 중심을 잡고 봐야 될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흐름은 간단하게 잡아봤고요. 종목들 흐름,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색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이 모두 하락한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만한 부분이, 오히려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없거나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종목들이 악재가 있거나 시장에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흐름을 제가 잡아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부터 지금 15위까지 순위가 있었을 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카카오게임 중 하나인데, 사실 이 상승도 지수가 완벽하게 반등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모두 좀 큰 폭의 낙폭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과 시장 흐름도 간단하게 좀 잡아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당연히 봐야겠죠. 오늘 지수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던 만큼 이 한국의 코스피를 이끄는 이 1번과 2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간단하게 보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부분을 좀 볼 건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시장은 박스권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게 하단에선 지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물론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낙폭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악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는 만큼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89,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추세를 상승 추세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박스권 상단이 85,200원대는 강한 저항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에도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밑에 있을 때에는 이 구간대가 저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저항과 지지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85,200원 정도까지 닿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89,900원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일부 비중이라도 잠깐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장기 포지션을 보는 분들께서는 뭐 그대로 지속적으로 보여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최근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좀 대응은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혹시라도 내려왔을 때 더 좋은 매수가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박스권 상단을 오늘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좋았다면 SK하이닉스는 오늘 더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단 이익 보정가라고 말씀드릴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손실인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잡아서 이 윗꼬리에서 잡으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 뭐 보합이거나 수익권이실 텐데요. 이 126,000원만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는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당연히 143,5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립니다. 오늘 실제로 장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던 종목이고, 시장이 이만큼 폭락이 나왔음에도 빠지지 않았던 건 그만큼 지금 주가가 빠질 수 없는 만큼의 좋은 모멘텀과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6,000원만 지켜주면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좀 급등주를 하나 몇 종목 좀 잡아드리면,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급등주를 하나라도 좀 잡아서 수익을 좀 많이 하거나 계좌 손실을 좀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히 잡아드리면,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세력들도 물량을 모아야 주가를 띄우기가 편합니다. 개인들한테 물량이 많이 넘어가 있으면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는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는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하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7월달부터 8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거의 약 6개월가량을 횡보하면서 물량을 모았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횡보하면 개인 투자는 대부분 다 던집니다. 움직이지도 않네라고 생각하면 다 던지는데, 실제로는 이때만 매집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횡보 구간대에서 깨고 내려간 거는 바로 이 국제질병 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매집 종목들은 항상 횡보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또 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 오리엔트 전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파크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 국제질병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일정한 가격대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2018년, 2019년, 2020년을 볼 수 있는데 2019년 뭐 1년을 거의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국제질병이 있을 때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 국제질병이 있었던 고점 때까지는 단번에 뛰어 올려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시세 분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의 상승 이후로 이제 개인 물량을 다시 한번 터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횡보 조정을 받는 이후로 지금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 부분도 횡보 조정과 함께 물량 2차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는 그래서 더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은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지금 낙폭을 주는 부분이 요 시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들이 개인 물량 충분히 털어내고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를 드리면 세력들은 항상 매집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매집이 들어가고, 주가 상승 타이밍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호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가가
매수 편입이 들어가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 오늘의 이슈 종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지만 이 SK바이오팜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상장했을 때의 가격이 물론 더 낮긴 하지만 이때에는 계속 점상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 공모주를 잡으신 분들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주를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모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SK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손실 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걸 전량 다 매도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저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게 다 지금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된 이후로 이 구간대가 다 매물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걸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손실 없이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이라도 손절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급등주를 들어가셔서 아니면 우량주를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셔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으로는 손실을 좀 메꾸는 관점, 손절 후에 수익으로 손실을 좀 메꾸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13만 1,000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회복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보면 모두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투어나 오늘 하나투어, 뭐 제주항공, 롯데항공,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국도 백신을 맞게 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관광 종목들, 뭐 카지노 종목들, 뭐 호텔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 대비해서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두투어는 이익 보정가를 잡아드리면 22,000원이다. 즉 2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2,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투매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 밑에 구간에 있었을 때 계속 이 22,000원대가 돌파가 안 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해도 지금 몇 차례 동안 계속 돌파가 안 되다가 이번에 돌파가 된 뒤로는 지지자리로 변경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만약에 빠지면서 22,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익 보정가는 22,000원으로 보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뭐 이런 관광주를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투어입니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지금 모두 국제질병 이후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의 호재를 통해서 주요 고점대가 어느 정도 좀 돌파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뭐 12월 달에도 여기가 돌파가 안 돼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1월 달 때 돌파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 역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강한 자리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했지만 2월 달에도 밀려 내려왔다가 오늘 백신 소식과 함께 좀 강하게 돌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두투어도 그렇고 지금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투매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 가격대 63,500원을 깨지 않으면 보유. 하지만 목표가는 짧게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68,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68,000원에서는 정리하는 관점. 왜냐하면 지난번 상승에서도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뚫렸지만 그 위에 또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같은 뭐 관광 종목인데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질병 이슈 뒤로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제 막 상승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뭐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 매물대까지 지금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 호재와 함께 이 관광 쪽이라든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지만 주요 매물권에서는 결국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호재성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보정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 역시도 일단은 올라줬을 때 일단 팔고 나왔다가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보게 되면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약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 상승분은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어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뭐 모두투어도 그렇고 주요 고점이었던 자리를 돌파하고 아직은 오늘도 종가상으로 지켜있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잡고 대응하자. 밑에 하단으로는 안내줬던 가격에서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 역시도 일단은 현재 손실이 아닌 분들께서는 정리하시고 차라리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저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셔도 쉽게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짧게 대응하자. 목표가도 짧게 잡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자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 마감 이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저는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